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첫 번째 시리즈 스텝 13 직감, 지혜의 사원으로 들어가는 문. 성공의 열쇠. 직감은 아이디어, 착상, 번뜩임, 명안 등을 포착하는 수신 장치다. 이 직감을 깨워 활용하라. 성공으로 이어지는 문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당신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거나 간절히 원하지 않아도 직감은 당신의 무한한 지성과 자유자재로 교신한다. 성공을 바란다면 이 직감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직감은 잠재의식의 일부이며 창조적 상상력과 관련이 깊다. 또 이것은 아이디어, 명안, 착상 등을 포착하는 수신 장치이기도 하다. 그런데 성공 철학에 따른 다른 법칙을 마스터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직감에 대해서 한마디로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사람들은 직감과 유사한 체험을 한 적도 없거니와 밑바탕이 될 만한 지식도 없기 때문이다. 직감은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마음의 진동을 명상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실감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공 철학을 충분히 익힌 사람은 직감의 실제를 이해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믿기 어려울 것이다. 당신은 이 직감의 묘한 힘을 통해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직감을 익혀서 활용하면 그 묘한 힘이 당신을 신성한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직감은 기적을 일으킨다. 나는 기적을 믿지도 않으며 두둔하지도 않는다. 대자연은 자신이 창조한 법칙에서 절대로 이탈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자연의 법칙 중에는 때때로 기적이라고 볼만한 것이 있다. 내 경험 중에서 직감의 경우가 그랬다. 나는 신 혹은 영적인 존재의 힘이 모든 물체의 원자에까지 골고루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모든 작용을 관장한다고 믿는다. 이 무한한 지성이 도토리 열매를 아름드리 상수리 나무로 키우고 물을 높은 곳에서 낮은 지대로 흐르게 하고 밤이 지나면 낮이 오게 하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게 하는 등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유지한다고 믿는다. 이 무한한 지성이 성공 철학의 법칙 중에서 소망을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작용을 한다. 이러한 것을 믿는 것은 직접 실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각 단계를 거쳐 당신은 한 걸음 한 걸음 마지막 단계까지 가까워지고 있다. 만일 당신이 지금까지의 각 단계를 숙지했다면 지금부터 말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내가 영웅을 숭배하던 시절에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우상으로 정하고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흉내내려고 했다. 물론 지금까지도 영웅 흉내내기의 습관이 남아있다. 되도록 위대한 인물을 본받으려고 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 자신을 위대하게 만들며 자기 암시를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한 번은 원고를 쓰는데 문득 흉내내기 습관이 떠올랐다. 그 순간 가장 감동적인 생애를 보냈다고 생각되는 9명을 골라 그 사람들을 흉내냄으로써 성격을 바꿔보려는 실험을 시작했다. 그 9명은 에머슨, 시인 사상가, 페인 철학가, 에디슨 발명가, 다윈 진화론자, 링컨 정치가, 버뱅크 원예가, 나폴레옹 황제, 포드 자동차왕, 그리고 카네기 철강왕이다. 나는 1년 넘게 밤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멘토들과 상상으로 회의를 열었다. 우선 잠들기 직전에 조용히 눈을 감고 그들과 함께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여기서 나는 이 위대한 인물들과 한자리에 앉아 있을 뿐 아니라 나 자신이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이 된다. 내가 밤마다 상상 속 회의를 연 것은 아주 명확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멘토들의 개성을 합성하여 나 자신의 성격을 바꾸려는 것이었다. 무지와 미신 가운데서 자라온 결점을 언젠가는 극복하겠다고 젊은 시절부터 벼르고 있었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한 끝에 다시 태어나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했다. 자기 암시로 자신을 구축하라. 인간을 구성하는 것 중 하나는 사고방식이고 또 하나는 소망이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자된 소망이 허리를 펴고 일어날 때 사람의 마음을 부추겨 잠자던 사고방식도 눈을 뜨고 기지개를 켠다. 나는 자기 암시만이 실제로 성격을 구축하는 요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처럼 심리과학의 원리를 이해한 것이 성격을 개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나는 상상의 회의장에서 각 멘토를 지명해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흡수했다. 발언은 항상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진행되었다. 에머슨, 당신의 인생을 훌륭한 시의 세계로 이끈 대자연에 대해서 들려주시겠습니까? 대자연의 신비를 어떻게 속속들이 알았는지, 어떻게 그 속으로 녹아 들어갈 수 있었는지, 그리고 뭐라도 좋으니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을 나의 잠재의식에 심어주십시오. 버뱅크, 당신은 어떻게 그 가시투성이 선인장을 식용으로 전환하는 대자연의 법칙을 발견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외떡잎 식물만 자라던 땅에 쌍떡잎 식물을 길러낸 비법도 알고 싶습니다. 나폴레옹, 당신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고 그들을 결연히 일으켜 용감히 싸우게 하는 믿지 못할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나도 당신을 본받아 그런 능력을 익히고 싶습니다. 또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눈앞에 적을 격파한 그 참을성 있는 신념에 대해서도 배우고 싶습니다. 페인, 나는 당신을 유명한 학자로 성장시킨 사상의 자유로움과 용기, 그리고 사람들을 믿고 따르게 하는 그 명쾌함을 익히고 싶습니다. 다윈, 자연과학 분야에서 인과 법칙에 대해 당신이 보여준 태도와 어떠한 선입관과 어떠한 편견에도 현혹되지 않았던 태도, 그리고 믿지 못할 정도로 강한 인내력을 본받고 싶습니다. 링컨, 예리한 정의감, 끈질긴 인내력, 유머와 센스, 남을 이해하는 힘, 간용의 마음 등 당신의 성격을 본받고 싶습니다. 카네기, 위대한 사업을 성취하는 데 사용한 그 성공 절학을 배우고 싶습니다. 포드,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은 빈곤을 극복했을 뿐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을 거뜬히 정리하여 조직화하고 단순화시킨 인내력과 결단력, 자신감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당신의 길을 따르도록 도울 생각입니다. 에디슨, 자연계의 비밀을 수없이 해결한 당신에게 신념의 힘과 몇 번이나 실패해도 마침내 성공으로 전환해내는 도전 정신을 배우고 싶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멘토들을 지명하는 순번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으나 우선 흥미있는 순서에 따랐다.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그들의 인생 기록을 더듬어 갔다. 이렇게 밤마다 회의를 연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상상 속 인물들이 현실의 모습으로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또 이 9명이 내 눈앞에서 회의하는 것을 보며 그들 각자가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가령 링컨은 좀스럽게 구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었으며 언제나 찌푸린 얼굴이었다. 나는 끝내 그의 웃는 얼굴을 보지 못했다. 버뱅크와 페이는 동료들을 어리둥절하게 하려고 묘한 대화를 나누는데 열중했다. 한 번은 버뱅크가 지각한 적이 있었다. 그는 흥분으로 두 볼이 상기되어서 늦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란다면 종에 상관없이 어떤 나무에나 사과가 열리는가 하는 실험을 하다가 늦었다고 변명했다. 그러자 페이는 그를 놀리듯이 말했다. 그러면 남녀간의 문제는 모두 사과가 원인이란 말인가? 이번에는 다인이 싱글싱글 웃으면서 끼어들었다. 사과를 따라 숲으로 들어갈 때는 작은 뱀도 조심하게나 그 뱀도 언젠가는 큰 뱀으로 지날 테니까. 에머슨도 한마디 거들었다. 뱀 없는 곳에 사과는 없다. 그러자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다. 사과 없는 곳에 나라는 없다. 이렇게 하여 회의는 점점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나는 수개월 동안 경건한 마음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봤다. 이 체험은 분명히 상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무의식 중에 현실로 받아들일 지경이었다. 나는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이 신비로운 체험을 발표하리라 마음먹었다. 지금까지 내가 침묵을 지킨 것은 이 유례없는 이야기를 발표하면
위해를 살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이 기적적인 체험을 책으로 정리하여 출판할 만큼 마음이 강해졌다. 더는 세상의 소문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역시 오해를 받는다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은 아니므로 소리 높여 단언하자면 나와 멘토들의 회의는 어디까지나 상상이며 그들과의 대화 또한 단순히 내 머릿속에서 생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빛나는 모험의 길로 유인하여 진실로 위대한 것이란 무엇인가를 재인식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창조적인 사업에 용기를 주었으며 나에게 이 진실을 발표하는 대담함을 주었다는 사실도 말해두고 싶다. 잠자고 있는 직감을 깨어라. 내 세포에는 직감이나 번뜩임의 신호를 수신하는 장치가 있다. 이 직감의 장치가 어디에 있는가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으나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다. 인간이 오감 이외의 기관을 통해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히 수신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직감을 통한 정보는 인간의 정신이 피로 이상의 흥분 상태에 있을 때 수신할 수 있다. 직감을 불러 깨우는 긴장 상태란 감정을 흥분시켜 심장의 고동이 빨라진 상태를 말한다.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킬 뻔했을 때 직감의 도움을 받아 한순간의 차이로 사고를 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직감의 실체에 대해서 이해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지금부터 말하려는 고백의 서론이었다. 실제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멘토들과의 회의를 계속하는 동안 나의 정신은 직감의 번뜩임으로 민감하게 다양한 정보나 시사를 수신해 주었다. 나는 몇 번이나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궁지에 몰렸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멘토들의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힘의 도움으로 위험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내가 상상 속 회의를 열었던 애초의 목적은 오로지 자기 암시의 법칙을 통해 잠재의식을 자극함으로써 특별한 성격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요즘 들어 이 실험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요즘은 나의 어려운 문제만이 아니라 의뢰하는 사람들의 고민거리까지 짊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멘토들과 교신하고 있다. 그들에게 완전히 의지할 생각은 없으나 그들이 해결해주는 것에 그저 놀랄 뿐이다. 직감은 간단히 몸에 익히거나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위대한 능력은 이 책에서 말한 다른 법칙을 습득함으로써 서서히 몸에 익힐 수 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이 책을 읽는 목적이 무엇이든 이 단계에서 말한 법칙을 이해할 수 없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당신의 최대 목적이 재산을 모으는 데 있다면 더욱 그렇다. 모든 성공의 출발점은 소망이다. 그 종착점은 자기를 이해하고 남을 이해하고 대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리고 행복을 이해하는 데 있다. 이것은 직감의 법칙에 따르고 그것을 마음껏 사용함으로써 스스로 깨달을 것이다. 이 단계를 읽고 나면 정신적으로 자극을 받아 이상하게 흥분하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참으로 좋은 일이다. 지금부터 한 달 후에 다시 한번 이 책을 읽어라. 그리고 당신의 정신이 자극을 받아 흥분하는 것을 체험하길 바란다. 그때마다 얻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이해하며 이 자극을 계속 체험했으면 한다. 당신은 시리에서 일어나 공포를 극복하고 모든 제한을 탈피하여 자유롭게 상상력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당신은 진실로 위대한 사상가, 지도자, 예술가, 음악가, 작가, 정치가들의 혼을 동요시킨 그 어떤 것을 실감할 것이다. 이제 당신은 소망을 돈이나 그 무엇으로도 분명히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어줍지 않은 장애 앞에 주저앉거나 곧 단념하는 것보다도 더욱 쉬운 일임을 의미한다. 번뜩이는 직감을 가져라. 모든 시대의 모든 성공자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것이 현재 당신의 손안에 있다. 이 어떤 것이야말로 예술이나 과학 등을 비롯하여 온갖 분야에서 기적을 일으킨다. 헤아릴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직감을 기르기 위해
당신의 사고를 높여 나가라. 모든 사람의 잠재의식 저장고와 자유롭게 교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시간에는 이 책의 마지막 파트인 행동하기, 마음의 힘은 무한하다로 이어집니다.